네, 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세븐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주식명가 MTNW 김도형, 반도형 어드바이저와 함께 해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짜 어서 오십시오. 네. 기다렸잖아요. 딱 위원님이 오시기 앞서서 삼성전자도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설마 5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정말 5 나왔습니다. 무려 57조라는 영업이익 숫자를 정말로 보여준 건데요. 오늘 증권가에서도 이미 실적 발표 이전에 KB증권에서는 목표주가 36만 원을 올리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눈높이 다시 한번 올렸는데요. 이에 화답하는 실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네. 언제나 물려도 반도체, 조정일 때 반도체, 삼성전자 언제나 기회로 전략 잡아주셨는데 이에 화답하듯 놀라운 또 성적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미 프리장에서 놀라운 또 상승률로 화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구간도 여전히 매력적인 진입 구간이라고 우리가 여겨도 좋을까요? 네, 3월달 조정이 오히려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크로적인 리스크, 변수에 대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실적이라고 하는 이 성장이라고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57조 2천억의 영업이익에 대한 발표. 지금 20만 원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구간에서 중요한 건 1분기의 실적이 끝이 아닌, 피크아웃이 아닌 2분기에, 3분기에, 4분기에 점진적인 지속 확장이 나타난다라고 본다면 2016년부터 시작된 엔비디아의 랠리를 삼성전자가 답습하는 복제해서 보여주는 그런 시장으로의 변화, 포인트.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려도 반도체 섹터에 물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계속 안내를 좀 드리고 있어요. 삼성전자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전부터 안내드렸던 가격을 제외하고 3월달 들어와서 급락하는 구간, 그리고 또 한 번 3월 중하순 정도에 또 한 번의 포인트를 잡아드렸거든요. 실적에 대한 힘을 믿고 이제 목표치를 안내를 드릴 것인데 이전에 있었던 고점이 23만 원 정도 구간이에요. 목표 가격 27만 원을 안내드렸던 구간에서 목표가 37만 원 상향, 10만 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폭 상향이 나왔습니다. 오늘 KB증권에서도 36만 원까지 올렸는데 김도영 어드바이저는 37만 원까지 올려 잡았어요. 이렇게 세븐답습니다. 위원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삼성전자 실적은 너무나 놀라울 때만큼 세론으로 작용해서 아쉬움도 남기거든요. 오늘 세론이 나온다면 이 구간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매수 기회로 여기면 좋을까요? 네, 저는 오늘 20만 원 미만으로 세론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인 매수에 대한 강도가 나타나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57조에 대한 영업이익, 그리고 2분기에는 70에서 80조 정도를 기대한다라고, 그리고 2분기에 가격에 대한 인상까지 나타날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그를 통해서 현재 구간 저는 충분히 사실 이 종목을 단타 아니면 단기 매매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755%라고 하는 실적 개선은 소형주에서 나타났던 그런 실적 개선이다라고 한다면 국내 시총 1위 기업의 위험을, 한마디로 왕의 위험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지금 현재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이러한 삼성전자 실적을 대기하면서 이미 그러한 기대감이 업종 전반에 선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일에는요, 위원님, 소재, 테스트, 패키지, 기판까지 일제히 다 올라섰는데 이 매력적인 키워드들 중에서 위원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봐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키워드도 있을까요? 네, 기판 쪽에 대한 니즈를 계속 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4에 대한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AI 가속기의 속도를 맞출 수 있는 것이 지금 기판 산업이다라고 한다면 대만의 기판 기업들은 다 고도화 전략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리드 타임이 6주 정도에서 지금 6개월로 늘어난 그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쇼티지,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1차적으로는 FCBGA 그리고 MLB 등등에 대한 니즈, 여기에 가격 상승까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 반도체 섹터의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이 기판 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 상당히 기대감을 높이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차트 하나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기가 지금 현재 구간 사실 3월 달에 변동성은 있었지만 고점을 계속해서 트라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이번 고점 돌파 이후의 움직임은 굉장히 매력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기판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 그리고 대덕전자, 심텍, TLB 이 정도 수준으로 매매 또는 홀딩적인 측면으로 전략을 구성하시면 물려도 반도체 아니 이 반도체 섹터가 우리 자산을 늘려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 포인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판 묻어난 또 종목들은 잠시 후에 AS 통해서 자세하게 점검까지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더 강화해서 가져가 볼 텐데 2차 전지는 어떤 시선 처리가 필요할까요?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위원님이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조금 더 가져가면 좋지만 그래도 호흡은 좀 짧게 2차 전지 안에서는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어요. 최근 또 수급이 심상치는 않은데 그렇다면 거쳐가는 수급으로 우리가 여기면 좋을까요? 강화될 수급이라고 여기면 좋을까요? 저는 그동안의 반도체 쪽에 매도 공세의 자금이 지금 빈집이라고 불리우는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개선,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릴게요. 실적 컨센은 반도체가 상향되는데 주식은 2차 전지가 오르고 있는 기현상이 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기대감에 대한 것이 2차 전지 쪽에 니즈를 크게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6년 올해 하반기 미국 시장의 LFP에 대한 양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점과 이번 이란발 전쟁 그리고 에너지 유가에 대한 상승을 통해서 전기차에 대한 니즈가 높아진다라고 하지만 테슬라에 대한 인도량이 생각보다는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 대장주인 삼성 SDI 그리고 LNF 그 관련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권유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종목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인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이 3월 달에 삼성 SDI와는 좀 다른 모습, LNF와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1월 말에 고점을 찍고 나서 60선에 대한 지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전 고점 또는 전전 고점에 대한 적인 측면으로 대응하시면서 실적에 대한 발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실적도 발표 예정이거든요. 실적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우선은 트레이딩 관점 대응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그룹주에 대한 실적도 오늘 나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는 2차 전지에 대한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짚었던 그 기판 묻어난 종목들 AS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대장주인 삼성전기부터 TLB 관련된 종목들 점검해 볼 텐데 TLB부터 빠르게 AS 받아보도록 할게요. 기판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차트를 보면 최근 반도체가 함께 시장 여파에 출렁이면서 함께 좀 조정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8만 원대 기대감 갖고 올라설 수 있을까요? 네. TLB도 기판의 중추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소캠이라든지 이제 고난이도의 고단수 기판에 대한 강자 중 하나이다라고 본다면 현재 구간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날 제 안내를 드렸던 구간에서 3월 초반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확대됐다라고 한다면 3월 중순에 이제 신고가에 대한 영역이 돌파가 된 그런 구간이죠.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20선과 60선 동시적인 지지 여부를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현재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이번 달에 실적 발표가 대기 중에 있다라고 본다면 현재 구간은 전 고점에 대한 돌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매수에 대한 강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을 85,000원 정도를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TLB 현재 구간 재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95,000원으로 상향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진입도 가능하고 95,000원까지 더 높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삼성전기도 달려가도 좋을까요? 역시나 기판 플러스 MLCC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빠르게 받아가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위원님 계속해서 강력한 콜 드라이브를 걸거든요. 그렇다면 여전히 조금 더 상방 열어두고 가져가보는 전략 유효할까요? 지금 현재 시장이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2000포인트 시대와는 다르게
지금 5,000포인트, 이제 다시 한번 6,000포인트 돌파를 기대하고 있죠. 이 자금의 규모가 2,000포인트대와 5,000포인트대에 대한 흐름, 그 규모가 완전 다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초대형주들의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산의, 우리 계좌가 우상향에 대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는지 여기에 집중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기 시총 상위 종목이죠.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오늘 드디어 다시 한번 전 고점에 대한, 아니 신고가 갱신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본다면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드릴게요. 제가 이 삼성전기를 추천드리고 30만 원 돌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 50만 원 돌파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랠리를 기대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60만 원으로 상향 안내드리겠습니다. 60만 원. 그렇다면 삼성전기도 현 구간 여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챙겨봐도 좋을까요? 네, 이제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에 대한 전략, 네. 성장과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은 신고가 영역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힘을 좀 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본다면 반도체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물려도 반도체 쪽에서. 왜? 실적 개선은 바로 성장이라고, 주식 상승 모멘텀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구간 매수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표현 드리고요. 60만 원 목표가 상향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판으로 향하는 수급도 심상치 않습니다. 모두 다 접근 가능한 기판 관련된 종목으로 체크해봤고요. 그렇다면 시스템 반도체는 어떨까요?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현 구간 전략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턴 어라운드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감이 AD 테크놀로지에도 있는데, 하지만 차트상 조금 전고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합니다. 챙기는 전략도 필요할까요? AD 테크놀로지가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59,300원을 찍으면서 네. 제가 제가 안내드렸던 목표가 6만 원에 거의 근접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2나노 공정의 최대 수혜 중 하나이다라고 본다면 현재 구간은 이제 전 고점 돌파 이후의 움직임에 우리가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저는 67,000원까지 목표가 상향하면서 이쪽 IP 부분에서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 탑픽 중 하나이다라고 본다면 드디어 이제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기대하는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돌파에 대한 흐름까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략주도 바로 공개해 볼 텐데요. 반도체의 날이라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첫 번째 기업부터 공개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SK 하이닉스. 말이 두말할 나위가 없죠. 삼성전자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SK 하이닉스도 궤를 같이 하겠죠.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이 제가 예전에 추천드렸던 12월 중순보다는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100만 원 미만에서 살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90만 원대 초반 가격은 굉장히 매력도를 높이는 상황. 목표가 130만 원이 아닌 목표가 160만 원으로 상향하고 탑픽 중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 라인은 70만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는 37만 원, 그리고 하이닉스에는 16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리고 오늘 첫 번째 공략주가 하이닉스였습니다. 두 번째도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기판 대장 중 하나이죠. 대덕전자 안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뭐 종목에 대한 설명은 크게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전 고점 9만 원 돌파 이후에 이제 단위가 바뀌어야 되겠죠. 1차 목표가 10만 원 안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7만 5천 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역시나 기판 쪽에 대한 매력도가 높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로 공개해봤고요. 의원님 짧게 지금 두산 테스나도 삼성전자 효과겠죠. 6% 10만 원에 바짝 추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 역시 이러한 구간을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가담해도 좋다라고 여겨도 좋은 구간일까요?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두산 테스나가 이번 3월 말에 눌릴 때 이렇게 표현드렸어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니라 눌릴 때 모아갈 수 있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다시 한번 줬다라고 말씀드리고, 여전히 목표가 그리고 신규 매수 가능하시고요. 13만 원에 대한 목표가 설정 유지하겠다.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까지 오늘 반도체 전반적으로 상방으로 방향성을 향해 프리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전략이 더 궁금할 텐데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의원님? 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SK 하이닉스, 뭐 두산 테스나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포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 놓느냐에 따라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려도 반도체 섹터에 물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강조드리고 있죠. 이번
2026년 반도체 폭발적인 성장, 지금 현재 잠시 후에 시작될 무료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인 전략과 코멘트 그리고 신규 종목까지 많이 준비했습니다. 참여하셔서 반도체 성장 전략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함께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에너지가 강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시간 채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